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미 50여 개의 상을 받으며 그야말로 영화계의 모든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입니다. 제목도 한국어, 주연 배우도 한국인, 감독까지 재미교포인 이 영화가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의 작품상, 연기상을 휩쓸고 있는 것은 물론 최고 규모이자 보수적이고 깐깐하기로 유명한 아카데미 시상식 연기상 부문에도 후보로 오르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생충이 무려 4관왕을 달성하며 전 세계인을 놀래킨 적 있죠. 다시 봐도 감동이었던 수상의 순간인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번 한국어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에 올랐는데요. 무려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고 그중 4개의 부문에서 수상했던 기생충도 오르지 못한 부분, 바로 연기상 부문의 후보에 올랐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카데미와 더불어 가장 큰 영화제인 골든글로브의 한 부문에도 후보로 지명되었는데요. 그런데 영화 미나리의 작품상 수상을 너무 간절히 바란 나머지 수상 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화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이 영화를 특별하게 하는지, 또 현재의 반응은 어떠한지까지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영화 미나리. 영화의 제작을 맡은 제작사 플랜B는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로 유명한 미국 제작사인데요. 독특하게도 제작사와 영화의 배경은 미국이지만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한국인인데다 영화의 반 이상이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이 미나리가 미국 양대 영화상 중 하나인 골든글러브의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요. 골든글러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규정상 대화의 50% 이상의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쁜 일일 텐데 온라인상에서 반대 릴레이가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얼핏 보면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오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미나리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 사실에 대해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지난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 페어웰의 감독이자 중국계 미국인인 룰루왕은 미나리와 관련해 한 트윗을 올렸는데요. 올해 미나리보다 더 미국적인 영화는 본 적이 없다.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이민 가정의 이야기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 미국적이라고 특징 짓는 이런 구시대적 잣대는 바뀌어야 한다.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에 출연 중인 아시아계 배우 시무류도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로 분류됐다는 기사와 함께 미나리는 미국에서 촬영하고 미국인이 연출하고 미국 회사가 제작한 영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배우, 언론, 셀럽들의 미나리 외국어 영화상 후보 반대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왜 미나리가 한국어 영화라는 점, 외국어 영화로 분류된 점에 분노하는 걸까요? 영화 미나리가 그 작품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면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라야 하는 게 마땅한데 외국어 영화상으로 분류되며 작품상 후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인데요.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정 감독이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출한 영화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이 총괄 프로듀서이자 주연으로 윤여정, 한예리 씨도 역시 주연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화는 7살 난 한국계 미국인 소년 데이비드의 시선으로 시작하는데요. 1980년대 데이비드의 가족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아칸소 시골 지역으로 돌아가 농장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윤여정 씨가 맡은 할머니는 아빠의 부탁으로 데이비드 가족과 살기 위해 한국에서 막 건너왔는데요. 가족들은 집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손자나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쿠키도 못 굽고 미국 할머니와 다르다며 대놓고 타박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 집으로의 한 장면 혹은 어릴 적 할머니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하는데요. 분명 이렇게 한국적인 요소가 가득하지만 타지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품성 덕에 시상식에서 영화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것이죠. 베트남계 미국인 유명 작가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비에타인 응우에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나리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응우에는 언어가 외국적임의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백인에겐 사실일 수 있지만 아시아계는 영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듯하다고 영화계에 깊숙이 깔려있는 인종차별의식을 꼬집었습니다.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며 시상식을 휩쓸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골든글러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봉 감독은 시상대에 올라 이렇게 소감을 밝혔죠.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어는 영화입니다. 줄곧 자막이라는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했고, 얼마 뒤 한국 영화 최초로 기생충의 아카데미를 석권한 뒤에는 1인치 장벽이 무너졌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역시 미나리가 최우수 작품상에서 배제되고 외국어 영화로 분류되자 봉준호 감독이 허물기 시작한 장벽이 다시 세워진다며 많은 영화인들이 분노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너무 뛰어난 작품성 덕에 생겨난 논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계 시상식 관례까지 흔들고 있는 미나리. 무엇이 이렇게 특별할까요?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보니 눈물나게 감동적이고 따뜻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선댄스 영화제에서 봤어. 미국 이민가정에 대한 영화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하고 또 영리하게 만들어진 영화야. 연기랑 촬영 기법도 아주 훌륭했어. 라며 만족스러운 감상평을 남긴 네티즌도 있는가 하면 한국은 영화를 이렇게 많이 발전시킨 걸로 칭찬을 잔뜩 받아야 돼. 라며 기생충에 이어 세계의 이목을 끄는 한국 영화의 뛰어난 작품성과 영향력을 짚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또 미나리의 2분짜리 예고편만 봤는데도 눈에 눈물이 고였어. 꼭 내가 이민자로서 고생했던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어. 아니, 아마 재미교포 전부 다의 이야기거나 모든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해야 할 거야. 2분 만에 이렇게 심장이 멎는 느낌이면 영화 전부는 어떻게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며 예고편만 봐도 영화가 담고 있는 진정성에 공감해 눈물을 흘렸다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진짜 훌륭한 영화야. 런던 필름 페스티벌에서 봤는데 한 번 더 볼 기회가 생기면 당연히 볼 거야. 기생충에 이어서 한국어 영화가 작품상 수상하는 걸 쉽게 그려볼 수 있었어. 라며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는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영광의 주인공 봉준호 감독 또한 미나리를 연출한 정희삭 감독과 대담을 가졌습니다. 이제 남자 꼬마애가 이제 감독님이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그 꼬마의 시점으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적절한 거리감 같은 게 더 영화를 아름답고 보편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되게 사랑스러운 어떤 느낌의 영화가 탄생이 되지 않았나. 윤여정 선생님, she's very different from my grandmother. The words were inspired a lot by what my family, but I think the actual person, I wanted it to be reinvented in the creative process. 한예리랑 윤여정 선생님 그 모녀잖아요. 사실 솔직히 외모가 그렇게 닮진 않았거든요. 사실 두 배우의 뛰어난 퍼포먼스가 특히 또 한예리 씨의 그 놀라운 연기. Actually, 윤여정, she is very unique actor even in Korea. 새로운 경지가 나온 게 아닐까 싶고. 그 대담에서 한국 이민가정 이야기지만 모두의 이야기였다. 너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사랑스러운 영화였고 배우들의 섬세하면서도 유니크한 연기가 돋보였다는 평을 남겼는데요. 영화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더 주목받고 있는 것 또한 봉준호 감독이 언급한 유니크한 연기를 선보이는 한국 배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데뷔 55년 차의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윤여정에 대한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마담 유는 오스카 여우조연상은 당연히 탈 수 있어야 돼. 이는 배우 윤여정이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배우상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에 달린 해외 네티즌의 반응인데요. 후보로 지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제 수상 결과를 예측하는 연예 매체에서 그녀를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아카데미 예측 기사에서 미나리에서 사랑스러운 할머니 역을 맡은 윤여정이 비평가들의 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윤여정 배우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112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미 비평가위원회에서는 물론 미국 온라인 비평가협회, 뉴욕 온라인 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까지 추가하며 이미 20여 관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매체 버라이어티는 만약 윤여정이 수상한다면 1957년 사요나라의 우메키 미요시에 이어서 60여 년 만에 여우조연상을 받는 두 번째 아시아 배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매체는 그녀를 아카데미 외에 골든글러브 여우조연상 유력 후보 중 5명 중 1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에 거쳐 관람객을 만나고 배우들이 시상대에 오르는 과정에서 윤여정 배우의 영어 실력과 입담 때문에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It was good. Yoon Yo-jung, she's like legendary. You know, I was. I said legendary means I'm old. They're so serious. I'm not that serious.
I'm in this business such a long time in Korea. I didn't want to do it because I knew this is going to be independent movie. That means I'm going to be suffer with all the things. Well, we lived together almost trying to save the money, and so we ate together, so we became a family. And I correct his Korean, and he correct my English, but I could speak better than Sunja now. But, well, that was very, very memorable to me as an old actress. I don't want to do the real hard work anymore. I'm getting bored. Isaac gave me the opportunity, so I'm grateful. And I'm very glad to see you guys and enjoyed our movie together. Thank you so much. 영어가 서툰 순자 역으로 고단하지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잘 그려낸 윤여정 배우. 그녀의 노련함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기쁜데요.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건 윤여정 배우만은 아닙니다. 데이비드의 젊은 엄마 역을 맡은 배우 한예리도 영화 미나리로 첫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문화계의 다양성을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 골든하우스가 주관하는 골든리스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물론 여우주연상 외에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스티브 연의 나무주연상, 윤여정의 여우주연상, 앨런 김의 나무주연상까지 주요 부문 모두를 휩쓸며 7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영화 평가 웹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100%를 받은 미나리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데요.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은 가족의 보편적인 의미, 이 시대 최고의 감독으로 성장한 정의석 감독, 응원하고 싶어지는 사랑스러운 가족, 친근한데 특별하고 보편적인데 깊이 있다. 영화 미나리가 기생충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연출해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93회 아카데미상의 후보 발표는 2021년 3월 15일이며 본 시상식은 4월 25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까지 계속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후 한국 영화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최근 몇 년에 걸쳐 한국인들의 할리우드 진입도 이미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기생충과 미나리가 여기에 큰 돛을 달아준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칸 영화제가 사랑하는 연출자로 유명한 임상수 감독. 임 감독은 유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브래드 피트가 캐스팅 물망에 오른 할리우드 영화 소호의 죄의 메가폰을 잡기로 했습니다. 소호의 죄 제작사 대표는 봉준호 감독님 덕분에 할리우드의 한국 감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마블 영화 이터널스의 주요 캐릭터 길가메시 역을 맡은 마동석도 계속되는 할리우드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기생충의 주역 최우식도 할리우드 영화 패스트 라이브스에 캐스팅됐고 무서운 신예 배우 전종서 역시 케이트 허드슨 등 유명 배우들과 함께 모나리자 앤 더 블러드 문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 영화인들을 보니 미나리의 감독의 말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정의석 감독은 자신이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지낸 아칸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제목이 미나리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오신 씨앗들 중 다른 채소들에 비해 유독 잘 자라는 미나리가 기억에 남았다. 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진 채소 미나리를 제목으로 정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서든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잘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나리 같은 한국인들, 영화계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